네, 장기표입니다. 어제 제가 지금 김해 국민의힘 김해 시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해에서 소각장 문제로 제가 할 일이 있어서 갔다가 어제 유튜브 방송을 못했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제가 방금 서울에 도착해서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중요 현안과 관련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민주당에서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민주당 당헌에 의하면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당헌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부정부패 등 중대한 사안으로 민주당 책임자가 말하면 국회의원이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든지 보궐선거가 치루어지게 될 때는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다. 이게 또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있을 때 이건 또 했고, 이런 당헌을 개정했고 제정했고, 또 추미애 대표도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아주 당시 야당인 새누리당을 비난하면서 민주당의 당헌을 이렇게 했다면서 자랑스러워 말한 것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요, 그래서 민주당의 당헌에 따르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권력자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 권력자가 이 부하 직원에게 이 성추행을 한 것은 보통이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사표를 내고 나갔고 다른 한 사람은 자살까지 해가지고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로 말미암아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그럼 당연히 민주당 후보를 안 내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당헌을 개정해가지고 후보를 내려고 합니다. 근데 당헌 개정하는데 그 당헌 개정은 본래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의결해야 되는데 이 책임을, 즉 당헌 개정의 책임을 당원들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당원 투표를 한답니다. 당원 투표를. 그래가지고 당원 투표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슬쩍 흘리기를 한 70% 정도가 민주당 당원의 한 70% 정도가 당헌 개정에 찬성하는 걸로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바람잡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 여러분, 이런 데는요 정말 국민이 심판해 줘야 됩니다. 마침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당헌 개정에 말하면 호황무치한 짓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제가 기차 타고 오면서 보니까 동영상으로 나왔습니다. 아주 구구절절 맞는 말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마침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측에서 6개 항의 질문을 말하면 민주당에다가 했던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와 주호영 대표가 기자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민주당의 이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는 아주 참 정리를 잘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저는 1967년도에
월남에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월남에 갔다 왔다는 보다 월남 전에 파병돼가지고 제가 갔다 온 일이 있는데, 그때 오음리에서 훈련을 받는데, 그 오음리에 가니까 그 입간판에 명예는 상관에게,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자기에게, 이런 간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봐서 지금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말의 취지가 군부대니까, 위계 질서가 분명한 군부대니까 공은 부하에게 돌려야 된다. 또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다. 저는 아직 여기서 배운 바가 많은데, 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여러모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정말 지도자 자격이 없습니다. 지도자 자격은 자기 생각이 좀 분명해야 됩니다. 이낙연 씨 생각이 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책임. 그런 점에서.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책임 안 지려고 당원 투표에 갖다 붙여가지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참 어떤 조직의 대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조직의 대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조직의 대표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그 조직을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을 때 대표를 하는 겁니다.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으면 대표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옛날에 민주노총하고 좀 많이 관계를 했는데, 민주노총 그 위원장들은 맨날 뭐 일 있으면 대의원대에 이래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뭐 하려고 대표합니까? 위원장입니까? 대표는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 주어진 일을 처리를 하고 나중에 책임을 지면 됩니다. 대표가 일 생길 때마다 구성원들한테 다 물어볼 것 같으면 대표 말라고 뽑습니까? 뭐 그런 경험도 있고, 또 하나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참 그런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한 제가 이 한국노총과 함께 한국사회민주당을 하고 있을 텐데, 그때 이 레미콘 사태가 있습니다. 레미콘 노동자들도 노동자성을 인정해달라. 그래서 노동조합도 결성하고 파업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래가지고 그 사태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한국노총 충주 지부장 김태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태환. 이 사람이 그 레미콘 이제 파업하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이제 업주 쪽에서 그 파업 안 하는 사람들 때려가지고 너는 레미콘 파업해봐도 별 볼 일이 없다. 이런 걸 뭐 대체노동이라고 합니다. 대체노동. 이렇게 하니까 그 앞에 가가지고요, 이 사람이 딱 가로막았습니다. 차. 나오라, 밀다, 밀어도 좋다, 못 간다. 이래가지고 김태환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충주 지부장으로서, 조직의 대표로서, 정말 조직을 위해서 그 레미콘 차 앞에 가로막아가지고 치워가지고 죽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말하면 희생성이 있는 사람이라 이 조직의 대표가 됩니다. 이낙연 대표와 같이 아무런 자기 생각도 없고 책임의식도 없고 오히려 그 책임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떠넘기는 이런 사람들이 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 내일 또 구속되기 심했는데, 이 전직 대통령 두 사람 구속시켜 놓는 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밖에.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좌파 지지 세력들, 아주 아무 천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혹 요거도 묻까 싶어서
그걸 그대로 그냥 구속되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민주당이 지금요 5.18 명예훼손하면 아주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든가 아주 엄청나게 이저 중형을 과하는 7년 이하의 징역이 중형입니다. 중형. 5천만 원 벌금 아주 보통 중형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홍기표라는 사람이, 홍기표 씨라는 사람, 마침 저하고 이름이 같은데 이 페이스북에 보니까 아주 그를 참 이 5.18 제정, 5.18 이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과 관련해서 아주 참 그를 아주 신랄하게 그리고 또 재미나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에 홍기표 씨, 그 제목이 뭔가 하면 문재인 정권이 민주화 세대의 자긍심을 아예 박살내고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법은 민주화운동 세력을 명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자긍심을 그냥 깔아뭉개는, 박살내는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문재인 정권이 그렇습니다. 이 또 대표가 누굽니까? 이낙연 씨 아닙니까? 이낙연 씨는 전에 5.18 났을 때 이 사람이 광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그때 당시 계엄사령관을 탁월한 지도자라고 칭송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다요 민주화운동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자기네들이 아주 민주투사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미있는 게 이 5.18 보안법인데, 이거는 옛날에 막걸리 보안법, 옛날에 이 방공법이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막걸리 먹고 북한이 잘 산다 이런 말 한마디 하면 구속하는 그런 법하고 똑같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이 내용이 좀 긴데 이 사람 말이 솔직하게 했어요. 내가 만약 80년 그 시절 광주에 있었다면 그 27일 날 마지막 날 밤에 도청해서 도망가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함께 싸웠겠느냐? 자기는 근데 도망갔을 것이다. 지금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라 데모도 제대로 안 했을 사람들이 지금 이 5.18법 지금 만들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참 이 법이 제정되면 5.18법이 자기는 제정 안 되려고 보지만 만약에 제정되면 5.18법 위반 1호가 되고 싶다. 1호가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지만원 씨처럼 5.18은 북한군 특수부대가 내려와서 했다 이렇게 말하면 당장 그냥 5.18 보안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것 아닙니까? 이런 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게 좀 겸손해야지. 그래서 이 사람 결론은 역사로서의 민주화 세대는, 민주화 세대가 솔직히 말해서 자랑스러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서 정말 죽음을 각오한 투쟁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민주화 세대는 문재인이 다 팔아먹었다. 딱 맞는 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저는 사실 부끄러워서 이 사람들만 욕하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왜? 야당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저 사람이 완전 아나무인입니다. 아나무인. 서울시장 후보가 안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후보만 내기만 하면 이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도 조선일보 말 남기면 생각하는데 엊그저께 사설 제목이 보니까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길 수 있으니까 무슨 짓이라도 한다.
그것도 잘못됐죠. 저는 못 이긴다고 봅니다. 어떻게 무슨 짓이라도 해서 이깁니까? 그러나 저런 말이 그 조선일보가 또 보통 또 반정부 신문입니까? 그런 신문에서조차도 무슨 짓을 했어라도 저 사람들은 이긴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야당이 못나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이 국민의 지지와 기대와 그걸 불러 모을 수 있도록 제가 나름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미국 선거가 지금 아주 보통 관심사가 아닙니다. 뭐 다 이 대통령,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만 아마 이번 선거만큼 정말 절대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선거는 있을까 싶네요. 근데 미와 관련해서 자세한 분석은 저도 잘 모르고 또 언론에서 많이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열흘 전에요, 광화문에서 어떤 단체가 집회를 하는데 앞에다가 트럼프를 딱, 요즘 그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보수 세력이거든요. 그 보수 세력들은 그 트럼프를 또 해놨다고. 즉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트럼프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었죠. 제가 그래서 이번에 김해에 가서 어떤 식당에 갔더니 사람들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보고 있다가 그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될 것 같습니까? 또 돼야 된다고 봅니까?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나도 참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번에는 바이든이 되지 않겠냐, 또 바이든이 돼야 된다. 우리나라를 떠났어도 좀 건전한 양식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지, 뭐 미친 사람, 그런 사람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은 미국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수치다. 그랬더니 선생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러냐고. 트럼프가 돼야 된다 이거야. 왜 그러냐고. 트럼프가 되면 이번에는 되면 북한도 박살나고 문재인 정권도 문재인도 박살난다 그러더라고요. 나 그래서 참 기가 막혀서 그 뭐 이야기를 식당에서 오래 할 수가 없었는데, 국민 여러분, 트럼프가 되면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우리 남한은 낙동강 오래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도 또 남한이 낙동강 오래야 되는 것을 남한은 싫어해야 되지만 우리 한국은 싫어해야 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 바라는 바 아닙니까? 이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말해 이쪽 보수 진영이라는 사람들이. 또 진보 진영은 어떠냐? 트럼프를 또 굉장히 싫어합니다. 트럼프를. 즉 자칭 진보 진영은 친북 세력인데 트럼프야말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고 김정은 정권의 유지를 바라고 김정은을 사랑한다고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그런데도 이 땅의 진보 진영은 트럼프를 또 싫어합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우리나라의 지금 보수와 진보는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특히 보수 진영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다음 또 중국에 대해서 또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중국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중국을 하여금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데 협조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통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요즘 그랬어요. 지금 중국이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굉장히 지금 북한에 대한 지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시진핑 주석이 항미, 원조,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도운다. 특별히 70주년 기념 연설도 하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가 되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편에 붙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북한이 미국 편에 붙으면 중국으로서는 엄청난 타격 아닙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시진핑이 지금 온갖 지금 북한에 대한 추파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쨌든지 이 나라가 지금 정말 이게 말이 아닙니다. 이 추미애 장관이 이거 설치는 것을 보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야비한 언어들을 쓰는 것을 보면 이 정권이 얼마나 이 뭐 후한무치 내로남불 뭐 적반하장 이래가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야만적인 정권입니다. 야만적이고 그리고 폭압적이고 상식을 벗어난 정권. 이거는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저항권 발동을 통해서 이걸 끝장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이번 수요일 4일입니다. 4일날 광화문 원표공원에서 오후 3시에 문재인 정권 퇴진 촉구 국민대회를 일단 마이크도 시험할 겸 예비적으로 하고 이번 11일 날부터 본격적으로 광화문에서 문재인 정권 퇴진을 위한 대중투쟁을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많은 참여 또 성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